우리가 그러면은 독립운동, 영철의 항일 독립운동 알려면 일제의 어떤 국권 침탈 과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 영천 항일 독립운동 선양 사업회를 이렇게 발기하면서 저는 그때 젊었으니까요. 한 20 몇 년 전부터만 제 이제 60 너인데 한 40대 좀 됐죠, 그죠?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겠다.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제가 다 할 수 있던데 우리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신 안병훈 회장님이라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모시고 어른들 좀 모시고 어른들이 제보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사람아, 그때 내 선생님도 조 선생님 뭐 길게 하러 영천의 독립운동 선장 사업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나라를 뺏기고 독립인데 그러면 1910년 이전에 우리의 국권 수호 운동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명칭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제가 강화도 조합부터 국권 침탈을 지금 나열해 놨는데 이때 1910년 전까지는 우리가 독립운동이 아니거든요. 물론 광이 넓은 의미에서 이걸 독립운동으로 가삭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건 국권 회복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빼앗긴 국권을 다시 도로 회복하자는 운동이었고 1910년 일제 강제 국권 침탈 이후부터는 뺏긴 나라를 도로 쳤다는 독립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어른들을 설득시키고 이건 항일 독립운동 선양 사업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은 지금도 영천 항일 독립운동 선양 사업회에 되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 배웠죠. 여기에 치열한 이렇게 공무원 시험 쳐 오신 분은 국사 시험 칩니까? 정도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는 해안청양국가 취해국권을 허용해버렸고 일본은요, 우리보다 미국에서 개항되는 게 1854년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정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게 1868년이거든요. 여기서 급속도로 일본은 그러니까 몇 세기입니까? 12세기 말 미나모토 요리토모에 의해서 막부 시대가 전개됩니다. 무신 시대가. 우리나라는 무신 시대가 몇 년밖에 안 돼요, 고려 시대. 그런데 일본은 한 800년 되죠. 700년? 1100 몇 년부터 메이지 유신 한 700년 되네요. 마지막에 에도 막부, 그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막부 시대를 종결하고 왕정 복고된 게 메이지 유신이잖아요. 이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근대가 급속도로 하면서 미국 페리호에 의해서 당했던 그 한포위를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해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시킵니다. 그냥 포로 빵빵 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수비대에서 포를 쏘니까 왜 우리한테 대포 쏘 이래가지고 강제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취해국권을 인정했고요. 하나는 해안청약권, 이건 국토 침입이에요. 해안청약권을 허용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1894년에는 조일 잠정 합동조관위에서 전국 연안을, 이때 철도 부수고 이런 거야. 해외 우리나라 국권 침탈에 하나의 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광산 다 여러 나라가 다 침탈해버렸는데 핵심 연안은 전국 연안을 일본이 개항하는 거예요. 개항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산, 원산, 인천, 상경만 개항했잖아요. 자, 원산은 무슨 목적이겠어요? 동해안 원산은 러시아 세력을 하는 군사적 목적이에요. 부산은 일본과 가깝잖아요. 경제적 목적이고. 인천, 청나라 가깝죠. 이 정치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 개 항만 했는데 이제는 전체 연안을 개항했어요.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1904년 2월달에 한일 의정서 군사 요충지를 일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다가 제1차 한일협약, 이때는 고문정치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고문을, 외교고문과 재정고문을 일본인이 지정해줘요. 이때 외교고문이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슨, 전명훈하고 그때 암살시켰잖아요. 나중에 미국에서요. 이 외교고문이 스티븐슨이에요. 그러고 재정고문은 일본은 메카타. 이걸 찢고 뽑고 하는 고문이 아니라 이 고문을 주는 거예요. 고문. 외교와 재정을 일본이 장악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러분 잘 아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는 즉각 중립을 선포합니다. 안 말리더라고. 그러나 일본은 강제적으로
1905년 2월 그 말 많은 독도를 강탈하는 거죠. 독도가 이때 일본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해방 광복되면서 다시 우리는 아직까지 원래 교과서 보니까 독도가 일본으로 다 자기들 영토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게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동북공정 아시죠? 제가 중국에 한 여러 번 갔는데 지방 그 쫄보부터 해가지고 중국 고구려사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쌤들 제가 그 대학원 동기들 역사만 전공한 쌤들이에요. 8명이 그쪽으로 쫄본성부터 국내에서 다 갔는데 그 다음 또 한 10년 후에 가보고 엄청나게 바뀌어요. 중국은요 고구려 역사를 자기들의 동북 하나의 변방의 역사로 다 바꿔놔버렸어요. 옛날에 국내성별 아파트 다 지었더라고. 제가 한 15년에 다시 가보니까 지금은 이게요 아직까지 어설픈 논리예요. 지금은 그리고 또 지금 백제도 백제가 고려부터 분리돼 나왔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백제도 자기들 역사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신라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이거 지금 굉장히 어설프지만 나중에 이게 좀 지나면 하나의 이론으로 천착돼 버릴 때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동북아 재단도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고구려사 지금 좀 많았어요. 고구려사만 연구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에 다 30명이 안 돼요. 근데 중국 1000명이 넘어요. 이래서 중국 배치를 뭐 이렇게가 역사를 외우고 이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실질적으로 동북 공정에 대해서는 또 그런 큰 또 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을사늑약 이거 유명하죠, 그죠? 여기서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이때 조선 통남부 초대 통남 이또이로 우리가 나중에 제가 하죠, 그죠? 이게 통남정치입니다. 조선 통남부를 설치했으니까. 그 다음에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바로 저걸 하죠. 그 정미 7조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군대도 그 다음날 해산하고요.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정미 7조약 요게 한일 신내로야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차관정치입니다. 모든 차관은 일본인이 다 앉았다는 거예요. 장관 차관이 있다면 차관은 이게 차관정치입니다. 돈 빌려주는 차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군대 해산 1907년 8월 그리고 기후각서 여기서 사법권 박탈합니다. 그러면 남은 게 경찰권이죠. 1910년 6월달에 경찰권 박탈하고 드디어 1910년 8월 29일 조선의 국권을 강탈했어요. 이 수많은 국권 강탈 과정 속에서 국권을 침탈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이 저항했던 이게 바로 항일. 그리고 10년 이후부터는 독립. 이게 항일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면 영천에는 과연 어떤 운동이 전개됐던가 그런 문제죠. 자, 영천에는 제가 지식이 부족해 모르겠는데 제가 한 20몇 년 자료 찾아봤지만은 영천은 이 산나무전이 일어난 1900 그러니까 중기여백이죠. 이전에는 뭐 이렇게 나타난 게 없어요. 뭐 언제나 또 나타날 수 있겠죠. 자료만 나오면. 그러나 지금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한만의병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요. 정기의병은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국사 배울 때 아직까지 국사책은 그래 나올 거예요. 최초의 한만의병이 뭡니까? 을미의병이었죠.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명성황후 시해와 그 을미사변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단발령에 의해서 일어났던 의병이 을미의병이요. 이걸 한말 최초 의병으로 저도 가르쳤고. 근데 언제나부터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문됐다. 학자들 사이에 갑오의병, 안동에서 일어났던 갑오의병이 1890년 갑오년에 이게 최초 의병이라고 지금 학계에서 써서 인정되는 단계예요. 이게 한번 교과서 바뀌면 앞으로 갑오의병은 아직까지는 제가 뭐 안 가르치는 게 오래됐는데 국사사한테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을미의병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갑오의병과 을미의병을 정기의병이라 그러고 중기의병은 을사늑약 체결, 레일전쟁 이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이때
정미의병까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요때 우리가 영천에 처음으로 정용기, 정관직 정용기죠. 그죠? 뭐 엄밀히 말하면 정용기가 일대 대장이니까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일대 대장이었으니까. 그러고 후기에 보면 1907년 정미의병 그러니까 군대 고종 명제태와 군대 예산을 계기로 일어났던 게 정미의병이에요. 이때 의병이 가장 활발했겠죠. 아무래도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들어오고 상담원에도 10명이라는 군인이 들어와요. 오재료, 김성일, 조선유 이런 사람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명이 해상 군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이때는 정관직 아들이 죽자 아들의 그 장례를 치르고 2대 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3대 대장 최세윤 이런 사람들이 영천에서 이렇게 의병을 전개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가르칠 때 우리 국사책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걸 스캔 받았는데 이때 한번 보세요. 신돌수 단어도 영천에 있습니까? 영천에 의병 없잖아요. 이병장 이름 없어요. 왜? 이 상당 문제는 그리 연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요때 보세요. 요게 2010 가서 개편될 때 드디어 정용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난 2017년인가 국사 개편될 때 제가 교장하면서 국사선생님한테 책 하나 놀락해보니까 그건 내가 스캔본 받았어요. 지금은 왜 나오냐면 다행히 여기에 정용기, 정환직 아버지와 같이 나와야 되는 사책이 이게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산나무진이 연구되기 시작한 거는 1980년대예요. 그 배영일 교수라고 작고하셨어요. 작년에 고대 나오셨고 포항일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산나무진이 기초를 닦았어요. 그 다음에 1990년대 돌아가 이 권영배 교수라고 옛날에 경대 나오신 분인데 계고 선생 갖고 계명대 교수 하셨는데 이분이 글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학위 논문으로는 건국대학의 김여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산나무진과 석사학위 건국대학에서 논문을 썼더라. 제가 구해보니까 거기는 그 사람이 이쪽 사람이 아니에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글 쓴 사람이 논문으로.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2000년 들어와서 야 이거 우리 영천에서 일어난 거병인데 이 선학들의 앞에 학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내가 다시 산남 창의지와 산남 의진 유사를 통해서 산나무진의 역사를 정립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경북 향토지에다가 이 글을 게재했습니다. 게재하고 제가 산나무진의 조직과 대일항쟁이라는 제목으로 뭐 이 발표하는 사람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시기 부분으로서 좀 견해를 달리했고 그리고 또 뭐 종합적으로 봤어. 뭐 저는 뭐 하여튼 제 나름대로 1차 사료를 갖고 그것도 오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나무진을 정립해가지고 골볼지에도 제가 실었어요. 제가 뭐 지금 학위 논문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저는 대학원 학위 논문을 성사실에 했어요. 왜냐하면 영천에 보성의 안각화가 우리 향토사에서 90년 초에 그게 뒹굴어져 있었어요. 그 보성리에 청통에. 이걸 안각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안각화 많이 나오지 않아요? 10몇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한강 이남에만. 이거 그래서 유형문화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호가 해놨대요. 거기에 이거 내가 영천 거니까 내가 석사 논문을 해야 돼. 그래서 보성리 안각화의 성격을 해가지고 보성리 안각화는 우리나라 안각화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해가 제가 대학은 또 이상하게 저는 독립운동사도 관심 있었지만 이 선사시대는 완전히 그 청동기의 척일시대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이 영천 거니까 제가 학위 논문이라도 발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석사학위는 그걸 했어요. 이 의병 한번 보세요. 이게 의병입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해상군인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진은 1907년 이후라고 보여져요. 요 어린애죠. 부자가네요. 영천도요. 김성일, 김하혜, 뭐 정환직, 정용기, 정옥기 이런 식으로 부자관계도 많이, 형제관계도 많이 출전하고요.
요 어리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3포수들. 우리 포수로 보면 제일 유명한 거 홍범도죠. 우리가 저 평민의병장 그러면 둘이를 꼽을 수 있잖아, 보통. 그 신돌석하고 보통 그 의병장들은 유림이잖아요. 유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신돌석이가. 또 홍범도도 평민이에요. 물론 한경도에서 거병했지만 요 모습들입니다. 의병들 모습. 이렇게 일본 의병장들이 이렇게 학살하는 현장입니다. 제가 제법대에서의 석정 윤선 열사 기념사업회와 조선의병대 출신 이원대 기념사업회 사업회에서 제가 불멸의 민족혼이라는 도록을 한 120페이지 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냈던 이유는 우리 경상북도 우리 역사선생님한테 내가 뭔가 내 공부했던 자료를 제공 좀 해주자 해가 그때 보훈처 국장했던 서울보훈처 국장했던 이선우라는 국장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그때 한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가 책을 몇천 권 발급해가 제가 그때 경상북도 역사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물론 거기는 조선의원대 일부는 우리나라 전체 독립사를 달았고 도록으로 그림 도록으로 설명서하고 2부는 조선의원들을 달았고 3부는 우리 영천의 이원대 애국지사와 그 석정 윤세주 조선의원대의 영혼이라는 밀양의 석정 김원보야 같이 했던 그 3부는 그렇게 냈지만 이걸 좀 영천도 알리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책을 제공했어요. 이 사진들은 요 사진들은 그때 사진들이 많아요. 이거 마지막에 일본 초토화 작전 들어갈 때 의병진영 한달 다 부서질 뻔입니다. 일본이 안 되니까 이제 막바지에 이거 아마 1909년으로 봐요. 호남 의병들이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호남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체포된 의병들의 사진. 자, 산나무진. 제가 산나무진은 막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서 원래 저한테 부탁된 거는 산나무진 한 판 더. 그러니까 1910년 이전에 독립운동사, 일제 국권 침탈의 독립운동사 이렇게 나눠서 강의하는데 강의가 이렇게 축소되면서 산나무진을 제가 간단히 내일 또 누가 무슨 스님이 산나무진 하신다 하길래 저는 이렇게 저는 산나무진이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산나무진을 4차로 분류했고요. 이 배늘 교수는 3차로 분류했고 김여성은 6차로 분류하더라고요. 시기면에서도 보통 1908년 7월 최서윤 대장이 체포되는 시점을 산나무진의 해소 시점을 보더라고요. 저는 1909년 9월로 설정했어요. 왜냐하면 본부는 와야 되지만 보현산의 이세기, 팔공산의 우재령, 그 다음에 청송지역의 임용산 같은 경우는요 1909년 9월 24일 날 이세기가 체포돼요. 이 유격전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산남의진의 항전이 끝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저는 1909년 9월 말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산남의진은요 여러분들 큰 성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무기도 시원찮고 일본은 우리나라 의병이에요. 선발 내기 좀 힘든 구조였어요. 무기면에서 일본은 그 당시에 5연발 조청이에요. 5연발 같으면 한번 5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군대 갔다 오는 선생님들 지원들 잘 하시던 한 당기만 M 시스템 15발 그대로 나가요. 저는 뭐 최전방에서 근무해봐가 항상 실탄을 차고 근무해봤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한 발씩 나가요. 이미 일본은 후장식이에요. 뭐냐면 뒤에서 총알을 렸어요. 우리는 뭔가 화성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전장식입니다. 한 발 쏘고 화약 이렇게 여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 또 화약은 물론 이 격발식으로 바뀌었어. 그때는 예를 들어 불 붙이는 거에서 딱 격발만 나가는 거로 바뀌었지만 시간도 걸리고 또 비 아프면 눅주개가 화약이 잘 안 터져요. 복장이 또 어때요? 우리는 아까 봤죠? 흰색이잖아요. 산에서 전투하면 흰색이 금방 드러나요. 뭐 지금 국방색 입는 이유도 다 있잖아, 군대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전술적인 면에서 해산된 군인들 그래도 옷이 그래도 군복이 있어야 괜찮은데 아마 참패에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나무지는 막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뭐 이렇게 성과 가졌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상나머지는 세 가지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고 마지막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을사는 그 고종의 그때 시종관이었던 정환직이 고종을 따르는 거니까 비슷 좀 되겠죠, 그죠? 이 고종이 1900 제가 정확한 날짜를 저도 글을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12월 음력 12월인가 그럴 거예요. 불러요. 을사기가 체결되고 그때 냈는 이야기가 임금님이 정환직한테 이야기했는 게 화천지수 지호와 진망 밀지를 내립니다. 짐은 경은 화천의 물을 아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화천지수는 중국 고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춘추시대가 중국 최초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은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죠. 이걸 통일하는 나라, 진나라,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 쫙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춘추시대의 제나라 경몽이라는 왕이 이 주의 제후부터 포위돼 있어요. 포위. 그때 이제 그러니까 거우장, 수레를 끄는 사람 거우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우장 봉축구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가보니까 지금 제후국들한테 포위돼 있어요. 임금님이 이걸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봉축구가 경공한테 옷을 바꿔입자 그래요. 옷을 바꿔 입고 장군이 수레에 딱 올라가지고 이제 체포대가 딱 들어왔어요. 체포 직전에 내가 화천에 청수를 먹고 있어. 화천의 물을 내가 목이 마르다 물 좀 더 이런 이야기가 물 좀 떠오라고 보냅니다. 물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경공이죠. 이래서 탈출시킨 고사에서 화천지수라는 고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환직한테 나라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고종이 5만 양을 하사금 줘요. 5만 양. 그리고 그때 허위를 중심으로 한 퇴직 관료들이 정환직한테 2만 양을 모아줘요. 7만 양을 갖고 그때 아들도 정명변은 그때는 아마 서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하고 상해가 아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창의하는데 3월달 이거는 지금 다 음력입니다. 다 음력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렇게 시별로 일하면 제가 다 음력을 표기했다고 제 글을 그렇게 명시하고 간 거니까.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영남에서 창의해가지고 강원도로 북상해가 서울 지구국 적절히 목표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 왜냐하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산나머진 여러분들 기억할 거 세 가지만 기억해도록 한 중에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창의를 했어요. 1906년 3월달에 창의를 했어요. 양력 한 4월달쯤 됐겠죠. 이때는 저기도 윤달이 있었던데 4월달인가 뭐 언젠가. 이때는 그래서 관동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부대를 결성해가 이게 한 500명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공인한 거는 산나머지는 5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거병제 표시되어 있어요. 1000명 이상 거병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밝혀진 거는 제가 밝힌 256명밖에 없어요. 이런 산남 창의지와 산남의진 유사, 산남의진 유사에 246명이 나오고요. 창의지는 201명이 나오더라고. 그 중에 중복이 2명씩 있고, 산남의진 유사는 알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4명이 빠지고. 그런데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른 분 중 자료를 통해서 다른 독립운동, 의상, 청송 이런 독립운동사를 접해서 한 10몇 명 밝혀가. 저는 256명밖에 못 밝혔어요. 근데 병열 교수님은 300몇 명, 400명까지 밝혀가 그 땅을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논란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 어디서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영천의 구봉수를 산남무진으로 이어놨더라고요. 구봉수는 산남무진이 아닙니다. 구봉수는 단독으로서 군자금 모금하고 했는데 왜 이걸 산남무진에 넣었습니까? 그 근거 자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교수님이. 그 시대에 영천서 활동회가 잡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이러면 역사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같은 이 최고의
저걸 산나물진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써버리면 100년, 200년의 후학들이 이걸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그래서 학술회의를 한번 합시다 하고 했는데 결국 그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하고는 제가 갈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산나물진을 자꾸 포항 쪽으로 몰고 가라요. 어디 중심으로 몰고 가려면 자꾸 흥해 있잖아요. 최세윤 기념사업회 이분이 저걸 맡고 있었거든요. 회장 맡고 자꾸 3대 대장 쪽으로 포항이 우리보다 세가 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 공무원들한테 그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어요. 산나무진 책을 냅시다. 여기 독립운동사에는 산나무진 개괄적으로 달았고요. 영천은 그달기를 달았어요. 자, 이거 말로 한 100페이지가 100몇 페이지가 책을 냈습니다. 제가 책 내겠습니다. 글쓴 교수, 권영배 교수 이 같이 썼거든요. 이 독립운동사 권대웅 교수 의병 박사예요. 제가 힘을 빌려가지고 이 책을 한 첨부라도 냅시다.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시의원들한테도 부탁하고 했는데 뭐 그런 회사는 잘 안 잡아줘가. 그래도 뭐 저도 또 경주에 떠나가 4년 동안 경주 남학교 가가 고향도 한데 교장하면서 여기 매달릴 수도 없고요. 지금부터 저도 또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상을 하기 시작해서 청송을 딱 올라가다 신돌석 장군이 피했어요. 신태종이라는 사람이 와서 구원을 원병을 요청하는 거.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청송 가다가 이 회군회가 어디로 갔냐면 옆으로 해가 안강기계 신광까지 이제 북상하고 영덕에서 신돌세가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도중에 이 신석호라는 우리나라 군인이에요. 경주 그러니까 진위대 병사죠. 그때는 군대가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건 시위대고 지방에 있는 건 진위대거든요. 경주 진위대가 있었거든. 울산도 진위대, 영천은 뭐 진위대가 이렇게 구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경북에 개발 대구, 문경인가 내울 때 진위대가 있었는데 신석호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서울에 고관대장이 체포되는 것 같다. 일로. 이게 아마 공무원의 아버지인 것 같다. 정원진 그분은 서울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정명규가 반대하는 이게 우리 유교적 한계예요. 이게 유교적 한계거든요. 유학자들의 한계예요. 1908년에 13도 전국 창의군이 결성돼가 동대문 삼순리까지 우리가 진격했거든요. 1908년 1월 달에 결성해가 13도 연합군. 그런데 그때 최대장 이인영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집에 가버립니다. 군사장 후위한테 후위를 맡기고. 요즘 같으면 그때는 지금 세대 같으면 나라가 더 급하니까 끝까지 싸우고 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유교적 한계거든요. 우리가 실학 알죠? 실학이 왜 실패한지 압니까? 하나는 그렇게 실용적인 학문이었는데 실학만 성공했으면 우리나라 역사 바뀌었을 거예요. 유학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서울차별을 그렇게 주장해놓고 가정 내의 서울차별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한계거든요. 그리고 또 직권하지 못했다는 거. 정치 세력에 밀려났던 남인들에 의해서 주로 연구된 학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을 해야 뭐 정책에 반영을 할 건데 정치에서 다 밀려나 버렸어요. 그 실패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돼서 정용기가 압송돼 버립니다. 대구를 압송돼 버립니다. 시행하자마자 가다가 압송돼 버리니까 그때 중군장이었던 이항구가 이끌고 한 6월까지 싸워봅니다만 청라 이런데 도저히 중과 부정이 안 되겠다. 해산하는 거예요. 이게 1차 의병이에요. 1차 산나무진이 한 2달, 한 석 달쯤 될 거예요. 윤사월이 있었으니까 6월이니까. 그래서 활동하다가 해소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의는 그 다음에 정용 다행히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이때는 일본의 뭐 재판은 아니니까요. 옛날에 의병도 이 을밀병 같은 고종이 해산 조치를 내리잖아요. 의병 없애라. 자, 우리 깡들 단발력 취소하고 이렇게 의병을 없애요. 의병을 오히려 주저앉히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9월에 정한직 주선으로 풀려납니다. 몸 추스리고 그 다음 4월에 다시 창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2차 창의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차, 2차 대장은 정용기가 대장이겠죠. 그러나 저걸 했기 때문에 저거를 1, 2차로 분리한 거예요.
이걸 병을 거서는 이걸 한 차로 1차로다 이렇게 정리한 거고, 저는 이걸 1, 2차 분리한 거. 이때 이제 새가 커집니다. 1904년이니까요 1507년 4월이니까 8월 군대에 해산됐잖아요. 해산된 군인이 부대에 들어옵니다.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해산된 군인, 그때 시위대예요. 대지한 박승환이가 그때 군인들 그냥 무기 버리고 다 집합할게서 뭐 전달하겠다고 모아놓고 해산병에 내려보거든요. 그때 뭐 박승환 대대장이 잘됐다 뭐 우리도 집 떠났는데 집에 가지고 뭐 행복해서 살자 있겠으면 다 해산 집에 갔을 거예요.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충성으로서 임금을 지키지 못했으겠다는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 자결해 버립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자극받은 시대가 시가전을 전개하고, 이게 각 정부의 진일에 연락돼 가지고 진일에서 막 투쟁하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의병으로 다 들어요. 이때부터는 의병을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 의병 전쟁으로 규명하는 거예요. 왜? 해산된 군인이 합류해가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훈련도 체계적으로 하고, 옛날에 유학자들이 중심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 군사 전략도 잘 모르잖아요. 그 인품으로 많은 병력을 모았지만 조금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해산된 군인이 가담됐다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정비병부터는 의병 전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때 뭐 10명을 다 나이를 하신 대표적 인물이 우재룡, 김성인, 조수. 우재룡 아들은 알아서 살아있습니다. 오대현 씨라고 제가 여러 번 만나 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북상도 해야죠. 북상의 목표니까 영전, 청라, 청송 등지로 올라가면서 북상 준비하던 중, 이게 이제 이 동해안 쪽으로 일본군이 올라오고 또 청송정에서 포위에 들어오고 안강기에 뭐 일본도 있다 하고 하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열흘을 줘가지고 각자 북상하죠. 열흘, 아니 그때는 3차고 열흘 시간 줘가, 그때는 옷도 9월부터만 10월쯤 안 됐겠습니까? 양형으로죠.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옷도 좀 열흘을 휴가를 줍니다. 주면서 어디로 모이라. 이래가 정용기 대장은 100명만 거느리고 지금 죽장 이방문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일본이 이걸 감지하고 청성소하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이세기 부장이 그 식사하는 있잖아요. 일본군에 다 매복되어 있었고, 식사 당번들이 그 광천에 이렇게 살식구 뭐 식사하러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이거를 일본 본대로 생각하고 공격해버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본 본대는 매복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간부들이 죽어요. 정용기, 이항구, 그러면 권규섭이, 이런 핵심 간부들이 여기서 사망하는 거예요. 요래서 정용기가 대장으로 있는 상남무의지는 요소 일단 북상도 사절되고, 일단 정용기가 죽음으로써 2차 한전이 또 끝나는 거죠. 요거는 2차 때 요 신성 전투라든지 요쪽으로 그리고 보현산 우리하고 영일 요 주변에 청라 요 노안 뭐 요 자양 요쪽으로서 이 부대들이 움직였는. 그리고 3차입니다. 이제 아들의 소식을 서울에서 들었어요. 제가 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내려왔어.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제 2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정만직스. 그래서 이때는 동대산 일대로, 동대산은 어디 있냐면은 영덕, 남정면하고 포항, 지금 바로 영일이죠. 그 당시에 송남에는 경계지점이 있어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쪽으로 루트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일대를 거점으로 항전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아까 포항에서 북상하고 청송 한강기에 동변으로 이동하여 포위망을 좁혀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우리는 무기도 좀 약하고 이러다가 전멸시키겠다. 얘가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각자 북상해가 어느 날 강릉 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해가. 그래서 정만직도 몇 명만 데리고 이제 북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죽장 그 각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각전에서 정만지가 체포됩니다. 체포됨으로써 정만지도 저거 됐죠. 이 기록과 또 이 말이 많은데 그는 역사 인식을 접근하고 있어요. 뭐냐면 정만지가 일본에 체포돼 가지고 대구 그 형무소 갔다가 다시 영천 저항각에서 총살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산남 창의지에 보면은 1946년에 그 살았던 정순기, 그러니까 정환직의 재종질이니까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정용기하고는 육충 동생인가 그래요.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동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광복이 되자마자 산남 창의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종속됩니까? 그죠?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모르고 가짜로 적겠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일본 보병 14연대의 기록이 나왔어요. 여기 왜 되냐면 정한직이가 체포했는데 도망감으로 총살을 내려야 했거든요. 이거를 또 믿고 막 제가 어느 이렇게 떠도는 인터넷 보니까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막 하대요. 그래서 제가 좀 웃었어요. 그건 중요한 사항도 아니에요. 어쨌든 정만지가 일본에 쏠 죽은 건 정확하고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의병 공부해보면요, 조선왕도 도조함으로 총살시켰어요. 모든 기록과 도조하에 총살했다는 걸 일률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죽으면 무조건 그랬습니다. 일본 측에서 왜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리 저기지만 적장을 선포했다면 이 또 안중근도 이를 분명했을 때 재판 안 받습니까? 형식적인 말도 그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 보병연대 그것은 왜 정리하면 정환직을 회유해도 안 돼. 그러니까 죽였어. 총살시켰어요. 그리고 기록을 하면 도저했으므로 총살, 도저하면 사주해야죠.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 책임 멘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글이 영천에 떠도는 거 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거는 한국사 일반적인 인식이 없구나. 이거는 의병을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이거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디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조양각에서 총살됐다는 거. 그런데 도조에서 총살한다고 하면 좀 다르겠죠, 그죠? 근데 산남 창의지와 산남 의진유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넘어가네요. 됐어요. 요게 이제 정환직 대장이 할 때 좀 단스럽죠? 한 2달간 활동했으니까 큰 활동을 못 하셨죠. 몇 개 흥에 있는데 전투, 그때 응까지 잠깐 이렇게 실령이까지는 온 적이 있는데 이어서 여기가 동대산입니다. 여기 동대산이에요. 여기 영덕군이고 여기 영일군이어서 딱 보현사는요, 위에 보면 영천, 그다음에 청송, 요쪽으로 넘어 영립, 세 지역의 경계 지점이죠. 요 보현산은 요 보현산과 사실 동대산, 또 나중에는 남동대산, 요 밑에 남동대산이 그 산남의진의 주 활동 무대를 보면 돼요. 산남의진은 주로 활동 무대가 영천, 영립, 청송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4차 창의죠. 이거는 1908년 2월에 거동사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동사가 최세윤대, 최세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2월에 취임하면서 3대죠. 이때는 이제 좀 달라요. 본질을 남동대산으로 옮기고 본격적으로 유격전을 하는 거예요. 전면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에 중앙부서, 그러니까 핵심 본부 부서 요원들이 다 지역으로 유격장으로 파견시킨 거예요. 요 보면은 청송동부의 서동락, 청성서부의 남석구, 영천 북부의 이세기, 영천 북부는 본산 쪽이죠. 영천 서부 우재령역 팔공산 쪽으로, 영천 남부 이영포 저 구룡산 쪽으로, 그 다음에 신령지역 조상안. 이때는 신령과 영천이 한 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914년에 신령이 영천이 합병되는 거예요. 그 의성지역의 박태종, 군의적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 본부 요원들이에요. 이제는 유격전을 정리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남동대산을 머물고 있다가 의성지역에 좀 힘든다 해가지고
그 범진을 이끌고 최서연에 가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기 내남 용동을 했어요. 포항 그 장기 있잖아요. 하고 지금 경주 양북면이더라고요. 그게요. 이쪽에서 체포됩니다. 이게 1908년 10월이에요. 그래서 최서연 대장이 체포돼 버려서 본부는 와야 됩니다. 요까지를 그 앞에 그 배은열 교수님 같은 분들은 상남무의진의 해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6.1전으로 갔잖아요. 저는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흩어져가 전쟁을 치렀는데 그러면 나중에 보현상의 이색이라든지 우재로이라든지 임용상이라든지 서정락이라든지 이런 사람 계속 활동하거든요. 그 기록이 나와요. 마지막 이세기는 두 번 체포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세기가 언제 체포되냐면 1909년 9월 24일 체포돼요. 이게 저는 이 시점이 상남의진이 해소되는 시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리 애양심의 강요도 아니고 팩트가 있으니까요. 근데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죠. 해소를 언제를 보느냐. 그분은 중앙본부가 해체되는 시점으로 봤고 저는 6.1전을 갔다 그때부터는 처음부터 본부 중심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면 6.1전이 끝나는 그 시점으로 봐야 되죠. 그게 객관적인 그 관점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영전의 공무원들은 제 생각으로는 9월 가격 좀 봐주세요. 그래서 1906년 3월부터 1909년 9월까지 3년 6개월. 자, 그러면 상남의진의 핵심 전사는 3개예요. 난 알지만 상남의진은 4차례 걸쳐서 3대 대장이 했다 하더라. 그 기간은 3년 6개월. 우리나라 아마 역사상 한 부대가, 의병부대가 3년 6개월 끌어간 부대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신돌석에도요, 1906년에, 물론 신돌석 의병도 그 거병했습니다만 1905년 6년부터 해가지고 신돌석이가 포항한테 죽잖아요. 포항집에서 형제가 죽였잖아. 김누구입니까? 갑자기 일어나면. 그리고 죽어서 그게 1908년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영덕 의진 해소돼버려요. 그것도 한 3년 채 안 되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 의진이 이게 가장 오랜 기간에 했다는 거. 성과는 높다. 이거는 자랑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상남의 거병 동기가 근황적, 이게 임금의 밀면을 받고 거병했어요. 좀 특이하죠. 이게 우리가 의병사에서 정리하면 근황병적 의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거였다는 거. 임금의 밀면에 의해서 거병했다는 거. 세 번째는 1908년 전국 13도 의병 창의군이 결성돼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시행합니다. 동대문 30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상남의진은 이미 1906년 3월달에 부대를 강원도로 옮겨서 연합해가지고 서울로 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상남의진 역사적 의의는 우리나라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에 단서를 제공한 게 바로 상남의진의 역할이에요. 이미 그보다 2년 전에 이미 상남의진은 서울 진공작전의 목표를 세웠다. 비록 단계에서 그 추진하는 단계에서 좌절되고 결국은 3차 때는 도저히 포기하고 유격전으로 갔지만은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게 상남의진이에요.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도 시청 공무원들 물으실 때 우리 상남의진은 가장 오랜 의병이었더라. 상남이 어딘지 압니까? 조령, 이남의 영남을 상남이라 그럽니다. 조령 있죠. 조령 이남의 영남 지역을 산남이라. 산의 남쪽 아닙니까? 호서그때만 호, 백골 정도입니까? 그 호에 있었죠. 호남, 관동, 관서, 대관리입니까? 있었죠. 이렇게 내게지듯이 그 산의 남쪽 영남 지역을 산남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남의진을 한 거예요. 산의 남쪽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크다. 서울 진공작전의 잠초를 지고 있다. 또 하나 하라면 근황병적 의병의 특이성이 있다. 거병의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3차 이겁니다. 3차 마지막에는 요게 남동대산이 있죠. 이 중심으로 좀 움직이시다가 좀 폭이 좁죠. 자, 803, 보현산, 이렇게 산, 구룡산, 산 쪽으로 이렇게 중앙산까지 간 적은 없고요. 산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활동 요겁니다. 영천.
제가 256명의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183명이었습니다. 183명 중에 제일 많은 게 영일이에요. 영일도 정시도라고 영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청송, 영천 이런데 여기서 80%, 90% 차지해요. 영천은 47명이에요. 요 한번 보세요. 제가 기억력을 해놨는데 훈장받은 박한종, 전응팔, 정순기, 정영기, 정치석, 정치우, 정치화, 정환지, 조상한, 최치화 요 사람들은 자양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봉지니까 훈장은 포장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 이득 이 사람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또 화남북에는 황복은 이분만 받았고, 고경에는 박방 이름 받았고, 부관은 이경표가 이경표만 받았고, 신령에는 공교섭, 김수옥, 손진구, 인고에는 강봉아. 지금 요거 다 해가 17명, 18명밖에 안 되죠. 18명인가? 산나무진으로 영천에 훈포장을 받은 분. 나머지 30명은 어떡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할 거예요.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치석, 정치우, 정치화 이런 분들은 제가 영천전자 교장할 때 이들은 서류꾸미가 훈장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어떤 데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부산에서 한 노인이. 그 당시에 77건데 막 울시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조부가 하나는 생조부고 하나는 양조부예요.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좀 신청도 뭐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경주보건지청 가니까 저를 그 가발을 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애 둘이 같이 좀 해달라 그래가, 어르신, 우리나라 아직은 유교적 성향의 강해가 정관직, 정용기요. 정관직은 대통령장을 줬어요. 아들은 제가 봐도 대통령장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거 받은 게 독립장밖에 안 줬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동생이 훨씬 공분이 큽니다. 이걸 이렇고 다음에 형을 합시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훈포장의 서열이 이렇습니다.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장이에요. 훈장 30명밖에 안 돼요. 30명. 김구, 이승만, 외국 사람도 5명 있어요. 뭐 순원이라든지 장계성이라든지 송미래 같은 사람도 진가비, 이 중국에 우리 도원 사람 대통령장이에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 5명이에요. 30명인데 작년에 유관순을 독립장에서 대통령장으로 올렸죠. 그거는 논란이 많아요. 단순히 그까 올릴 수 있느냐? 대통령장 있는 거는 이름 여러분 윤봉길 이런 사람 대통령장이에요. 그 다음에 참 대한민국장, 제가 말 잘못해요.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장 연 한 90명쯤 돼요. 2등급입니다. 3등급이 독립장입니다. 독립장은 한 8, 900명 돼요. 그 다음에 애국장입니다. 그리고 애족장입니다. 이거를 훈장에, 독립유공 훈장이고, 그 다음에 포장과 표창이에요. 건국포장.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대통령 표창입니다. 영천에 어느 신문을 제가 봤어요. 이 자문을 해가지고 대통령장과 대통령 표창이 아주 높은 걸 해놨더라고요. 대통령 표창이 가장 낮은 표창입니다. 훈장이 아닙니다. 그리 여기서 우리 대통령 표창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경표 같은 사람은 대통령 표창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내국 애족장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서류를 꾸밀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치우 이분을 요분 고에 신청을 했어요. 애족장이 나왔어요. 훈장이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약속대로 정치석을 신청했어요. 이 사람은 후원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훈장은 안 나오고 있다 싶은데, 근데 독립유공자를 봤거든요. 우리나라 유공자는 16,000, 17,000명쯤 되는데 다이가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 그래서 지금 대전 독립유공자 묘회에 갔어요. 이 어른이, 왜냐하면 자기가 목표가 두 분을 한 군데 좀 모시면 좋겠는데, 한 분은 애국장 애족장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정치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해보니까 굉장히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못한 이유가요, 후손을 제가 못 찾겠어요. 이덕이 같은 사람은 굉장히 활동 많이 했는데 따님이 어디 있다 하는데 제가 이거 찾으려고 엄청 노력해봐도 후손이 없으니까 제가 생애하고 글을 쓰기가 힘들어요. 이 처음 잘못했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를 시청에서 좀 도와주시면. 그러고 또 안 되면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제가 영천 한글 독립운동 선양사업회는 국가보훈처 사단법인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세무서에 제가 법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단체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영천시청을 시에서 하는 거 어떻게 나와? 후손들 못 찾을 때. 제가 자료는 제가 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영천시에서 이거를 올리자 이야기죠. 올려가지고 이분들 정말로 원원이라도 달릴 수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존립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해방 광복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나머지 저도 영천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랐고,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나. 그때 항일운동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목표로 했어요. 하나는 이 독립유공자 표석들을 세우겠다. 그래서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민족식 구체 상교육장을 만들겠다. 제가 목표했어요. 한 군데 멀리는 아들 오기 힘든데 그 면에다가 그럼 애들 체험학습할 때 걸어가지고 풀도 하나 뽑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오늘 할 때 이분들이 희생이 없었다. 제가 뭐 교육계에 있었으니까 그 목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천의 독립운동사 책을 쓰겠다. 세 번째 영천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겠다. 근데 세 번째는 못했죠. 아직까지 뭐 그게 옛날에 이게 제가 백학서원을 그래서 독립운동자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백학서원을 시도비 받아가 국비 받아가 준공을 했어요. 해가 준공식과 시장님 그 당시에 김병석 시장이었어요. 제가 이쪽으로 독립공원을 만듭시다. 한번 제의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이 지어져가 정말로 학생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를 정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민족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상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젊은 아들요, 뭐 젊은 세대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 없어요. 이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사명감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능력이 내가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항로, 이분은 성목 사람이지만 이분은 경남 삼전 박인환 박동희 의병의 부재 영천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영천의 항일 독립운동사는 영천 출신이거나 또는 영천에 그 당시에 거주했거나 아니면은 영천 출신이, 그러니까 영천 거주했다면 영천 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사와 영천 출신들이 타지에 가서,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 가는 건 타지잖아요. 거기서 갔던 독립운동사를 전체 아울러가 글을 쓰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천에서 활동했지만 이 항로 가다 보면 성북자인 영천댐 가다 보면 요즘은 비가 하나 서 있죠. 요분입니다. 구봉사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고경 항리 사람입니다. 그때 기념사업에 비 세울 때 제가 그때 참여했는데 영천 일대에서 주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어요. 이 사람 산나무지는 아닙니다. 이 사람도 애국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애국 개몽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국권 집단 과정에는 두 가지 운동이 있었죠. 하나는 제가 쉬지 않고 해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무장투쟁이에요. 아니 1910년 이후에는 말고 그 전에 1990몇 년부터 국권이 침탈될 때는 두 가지 독립운동의 형태가 나타나죠. 하나는 무장투쟁, 즉 의병입니다. 하나는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주기는 이왕 이 내려오죠. 영남학박기, 그게 바로 이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상은 주기로는 위정책사 연결되고 위정책사는 의병을 연결되고 주기로는 신학에 연결되고 나중에 개화살상에 연결되고 나중에는 애국개몽 등에 주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밑에 가는 우리 포원생이 계시잖아요. 그죠? 포원정. 그래서 요게 그때 이 애국개몽운동으로 국채보상운동, 여러분 잘 알죠? 그리고 일본 반열은 실패했지만 요게 바로 정용기가, 아까 그 정관직 정용기가 영천국제보상 당년에 회장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서 나중에 명함, 지금 용계에 가면 명함 이태일피도 있는데 척장비 비를 그때 세웠는데 제가 참여가 그 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명함 이태일 선생님이 나중에 후일이 된 거예요. 영천에도 이게 18에 걸쳐 아마 여러분들 조상 중에 영천 사람 같으면 이 돈 낸 사람 많아요.
이거 공부하면 논민이 될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왜냐면 그 자료를 다 모으면은 영천 누구지 경주에 있으니까 한번 그게 전시를 하더라고. 제가 경주에 안 가보니까 경주 신라문화원에서 하더라고 그때. 그래서 이건 영천 가면은 영천의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분들 그 조상들의 명단을 다 뽑아 얼마 냈는가 한번 기록해 봐야겠다. 또 하나의 숙제를 안고 왔어요. 이런 것도 연구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2원 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1300만 피카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베일 언론 김동필이 김동필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 영천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이 안 나와가 제가 딱 독립유공자 49명 중에 이 사람이 지역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여는 이제 나인경 5교든가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고 또 을사오적 처동 활동 이런 베일 언론 투쟁을 많이 한 분이에요. 이번도 애국장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910년 나라 뺏기고 독립운동 대항 광복회 그 유명하죠. 그 우재룡 아까 우재룡 그분입니다. 상남 의진의 우재룡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또 불려나가 또 대항 광복회 핵심 박상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영천 관련자 정재목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직까지 이분 가게를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자료만 실었는 건데 이런 분이 있더라. 이건 이제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저도 뭐 영천의 독립운동사 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어디 사람인데 제가 다 모르니까 뭐 이렇게 어느 동네 사람이라도 제공만 해주신다면 또 이런 묻고 하는 저 영천의 3.1운동. 근데 영천 3.1운동은 크게 막 자랑할 만한 그런 거는 좀 못 되고요. 그 단계에 총 8분 일어나요. 조조하게. 제가 6개를, 한날에는 6개를 전내했는데, 신령가, 신령 3분, 영천 면 3분 이래 했는데, 이건 근데 체포대첩 이래서 크게 활발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2019년에 몇 분이 수훈을 받으셨더라고. 김낙헌, 인구 황한 사람이죠. 조병지 화부, 조재보 화부, 홍종년 입석에 계신 김정희 여성운동가. 이분 작년에 독립기념관에서 저한테 연락와가지고 이 여성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국가보조 들어가면 아직까지 서울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신련면에 김준훈, 김호영, 이거 작년 2019년, 황정수 2019년에 다 받았어요. 그러고 아직 이분들은 못 받고 있고요. 조유리, 박창호, 이성근, 이거는 그 당시에 달성군, 지금 공산 있잖아요. 대구. 그때 대구 달성군이니까 대구에서 해가지고 작년 2019년에 애족장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 다 신령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에 3월 15일 날 부의중이라는 사람이 신령보통학교 1학년 교실에다가 이렇게 대한독립이라고 써가지고 쓰는 게 처음 시발점입니다. 요거는 양력입니다. 3.1 운동은 양력입니다. 음력이 아닙니다. 우리 혹시 그때라가 음력으로 이미 사실은 을미계획 때 1895년 우리 양력을 사용했죠. 그러나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음력이 많은데 우리가 국가를 지정하라고 하니까 요거는 양력입니다. 양력. 3월 1일은. 그러다가 나중에 화성리 박필환 교사, 신령공립부터 교사가 20명에서 한 30명 요거는 모아놓고 독립을 외쳤고, 그 다음에 4월 6일날 완전리에서 이 노영수라는 어른 집에서 황정수, 김용호, 박철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 김준은 이때 굉장히 노인이었어요. 여기에 여러 번, 한 서너 번 밤에, 낮에 나무에 걸어놓고 이렇게 독립을 외쳤어요. 그리고 영천에는 이때는 영천이 신령에 통합돼도 영천면 신령면 구별해 가했으니까 이 홍종년, 아까 조병진, 조재보 이런 사람이 4월 10일 영천 장관이었죠. 이러자 여기에 자극받은 김정희가 혈서로 대한독립 만세 써가지고 이렇게 혼자 하다가 동생이 고등교 형사였어요. 동생이 그래 뭐하더라 했는데 이 주부가 혼자서 이렇게 독립을 외쳤어요. 체포됐어요.
창구동에 요거는 김낙헌, 아까 황당이죠, 황당. 이분이 또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때는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찾으니까 현강에 나오더라고요. 다 받았잖아요. 지금 봐, 김준훈, 김호영, 황정수를 봤는데 박칠성, 김효, 박태란 없죠? 징역 1년 다 재판 기록이 있어서. 또 조율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탁탁탁. 홍정용 조조 있어요. T90대 맞고 다 했죠. 김정희, 김낙헌 13명이나 했어요. 근데 많이 지금 반도 못 받고 있죠. 반 정도 받고 있죠. 이거는 후손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실령 한 20년 전쯤 됐습니까? 조율이 학생들 6명을 신청했어요. 국가보훈처에. 자료 꾸며다. 자료 보안으로 오더라고요. 자료 보안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제가 딱 근래다가 딱 보니까 19년에 4명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에는 어지간하면 준 것 같아요. 이래 전에 자료 보안인데 이거 빨리 우리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것도 또 3.1운동으로 한 5-6명 뭔가 안 되면 대통령 표창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타 지역에 우리 영천 출신인데 이 사람들 아주 높게 맞았어요. 예조장 받고 잘 받은 거거든요. 박창호, 이성근 나이는 한 20살 됐는데 실년 화성 완전동 사람인데, 이거는 대구 독립운동가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2019년에 받았어요. 자, 이게 재판 기록문이죠. 여기 보세요. 그죠? 누굽니까? 홍종현 맞죠? 홍종현, 조병진, 여기 있죠? 조재복, 여기 보세요. 김호영 있죠? 맞죠? 황정수, 박칠성, 김혜호, 조유리. 이 재판 기록문 제가 다 이렇게 부산에 가지고 제가 카페에 왔어요. 이렇게 다 뚜렷한 적이 있잖아요. 자료했는데 왜 그때 보안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료 다 첨부했거든요. 안 넘어가네요. 김정희 판결문, 김정희. 김낙헌, 김낙헌 판결문. 자, 그 다음에 유림당. 3.1운동에는 유독 누가 빠졌습니까? 유림들이 참가 뭐 있잖아요. 박정수가 인사 하락했는데 늦었고, 그 대중교라든지 손병이랑 천도교,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많이 아는 이 33명은 모였거든요. 그래서 3.1운동이 끝나자 유림단이 야, 우리나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파리, 요게 바로 유림단의 독립청원운동입니다. 전국에 유림 137명이 이걸 파리 장사라 그래요. 파리 강화회의 때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서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유일하게 영천에는 정재호 한 분이에요. 인고군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빈문비도 제가 쓰면서 느꼈는 게, 아들이요, 정무식 지금 살아계시는지 근래 저하고 연락이 안 돼요. 10몇 년간 안 되는데 일자무식이에요. 아들을 제가 처음 만났는데 글을 몰라요. 이 유림단의 섬에 가면 엄청난 유학자인데 자식 공부 안 시킨 거예요. 독립운동 하시느라고. 뭐를 혜택 받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물론 연금은 대국장 받았어요. 아버지 연금은 받고. 시에서 뭐 전화요금 저는 반 감해준다 하던가 그때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분 혼자서 어떻게 애를 들어가 자기 아버지 고향에 피를 세우고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그때 고맙게요. 제가 처음 이 사업 시작한 게 97년, 8년 이원대 기념사업회를 만들어가지고 비를 놓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놓으면서 그때 마침 정정시장 이제 학교로는 중학교 선배예요. 산동중학교 선배님이 되셔가지고 시장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 한번 해보. 그래서 2007년까지 그 당시 사람 다 몇 명 빼고 다 각지에 다 세웠어요. 지금 39개가 서 있죠. 일부 공무원들은 그 외세우나 그러대요. 뭐 그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이게 정말 우리 민족 정기 회복과 민족식 고치 정말로 상징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후손들이 세운 거 그중에 한 빼고 지금 한 30몇 개가 우리가 영천항일동대운동선양사 앞에서 국비, 도비, 시비 받아가 한 7년에 걸쳐 그걸 완성했어요. 지금 또 더 훈장 받았으니까 또 할 일이 더 남아있겠죠. 이때 좀 시에서도 좀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재호 이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우한 파리장서 서명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거 한번 보세요. 북노군 정서 잘 알죠? 북노군 정서 가면 누구 생각납니까? 김좌진 장군, 정살리 전투. 서러군 정서 홍범도 하고 이 사람들이죠. 북노군 정살리 대선을 통해 북노군 정서군이 추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활동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조직망이 연통제에서도 활동했어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몇 번이나 투옥되죠. 투옥되고 그런데 결국은 해방 광복을 못 보고 용종 형무소에서 순국하십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중국과 독립운동에 뭐를 가르쳤습니까? 아드님 일장 무식이더라고요. 그 아드님 제가 영천전자 교장 끝날 때쯤 내가 내가 경주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연락이 되나 싶어요. 여러 번 시도해봐도 이렇게 정관용 씨라고 그때 추진해준 그분도 연락이 안 되고 이분을 좀 생사를 제가 모르겠어요. 아버님 계시던데. 요게 파리 장서 내용입니다. 요게 137명 이름이 있죠. 요게 요겁니다. 정재호, 영천군 인고명 우왕이고 지금 서간도에 근무하고 있다. 참, 이때 거주지가 서간도예요. 나이 29세. 요게 유일하게 제가 찾은 영천 사람 이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1920년대 이거는 뭐 별 예가 독립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독립공채 이렇게 모집해야 되는데 거기에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김세민, 이찬호, 이철라. 이 사람들 내가 저거는 모르겠어요. 이 영천 출신은 알겠는데 이 후손들 이런 분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혹시 이런 분 자기 조상이 있다면 뭐 이렇게 연락되면 이분 업적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한창수투쟁, 영덕군 창수면에 있는 겁니다. 이 대한통일금 군자금 모금사건입니다. 이일복인가 이 사람이 영덕군 창수면에서 하다가 일본 수사하고 부딪혀 일본 수사를 공격하고 도망가가 잡혔어요. 나중에 여기에 가담자가 영천의 신명섭이에요. 그러면 조선은행 주전 토탄 사건, 이게 유명한 264 장진홍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계류된 게 264 삼형제 그리고 제 총조부 되시는 백명 조재만, 이 삼동학교를 설립한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때의 264가 제수번호가 264번이잖아요. 이 조선은행 대유전 폭파 사건으로. 그리고 저희 정조부님은 608번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되고 난 뒤에 자, 우리가 일본한테 진 거는 과학문명에서 뒤졌다. 학교를 설립하자. 그 영천 하나면에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영천 일제시대 영천 중학교가 있었어요. 1927년에 영천 농업보수학교로 설립돼가 나중에 1935년인가 영천 농업실수학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영천 농업중학교로 바뀌다가 영천 중학교가 된 거예요. 이거 일본 놈이 세운 이 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광복 직후에 산동중학교가 그 전기불도 안 돌아오는 왜 시작했냐 하면 바로 2010이에요. 다시는 이런 역사 때 우리가 과학문명에 뒤졌다, 근대화에 뒤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곳이 산동중 지금 영천전자고등학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정식중학교를 5개 설립된 공사립을 막론하고 광복 직후에 그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설립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마 독립운동사를 더 뛰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백학학원. 백학학원에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 압니까? 육사도 백학원 다녔으니까요. 264, 조재만, 이진경, 이원대, 조병남. 지금 5명은 벌써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독립운동의 열암지였던 백학학원이 다 무너졌어요. 고맙게도 여기에 뭐 의원들도 계시죠.
아까 오신다 모르는 그때 신의원님이 그때 마지막 2차에만 도와주시고 그 전에 제가 이걸 복원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조금 부서질 때 한 2억만 들만 복원됐어요. 제가 시에 몇 분이나 했는데 뭐 애결이가 잘라보고 이래가 제가 영천전자를 떠나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김을동 김자정의 손자 그때 국회의원 했어요. 거기에서 국감에서 지적했어요. 12월 달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12월 달에 국비가 12월 달에 국비 오면 왜 있습니까? 이 국가보훈처 이거 2월에가 올라가 안 돼?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국감. 그래서 국비를 제가 먼저 그때 5억 6천이었는데 30%가 국비 전가 1억 6,800 받고 도비 심의 받아가 5억 6천을 받아가 1차 하고 2차는 또 그 문하고 못해가지고 지금 의원들 계실 때 지금 의회입니다. 그때 뭐 많은 의원님들 저희 도와주셔가지고 또 1억 5천을 더 주셔가지고 담벼락하고 다 해가 지금 원형을 복원했습니다. 백화관을. 우리 법인에서는 부자라 그럽니다. 저거 막 귀찮게 야야 저 부자더라. 근데 저는 양심적으로 이러한 저는 그걸 그래서 현충시 국가시설로 만들었어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거동사 이 두 개를 신청했어요. 거동사도 됐고요. 왜? 최서연 대장의 3대 그 취임지이기 때문에 산당의진에 그 백화학원은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보훈처 국가현충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학학원을 어떻게 또 조명할까? 이런 그 백학학원, 저는 삼동학원에 제가 뭐 모교로 자랑하는 게 이상한데 삼동학원의 설립배경을 저는 백학정신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독립정신이 깃들었다. 또 김기영 그 사람은 영천경찰서 그때 영천 최고 부자가 이인섭입니다. 이인섭. 집 폭파 계획을 하다가 붙들려서 그 불발로 끝납니다. 요런 분. 이런 의열투쟁이죠. 그 다음에 학생운동입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 금호공립학교 보면은 망공 거행하다가 아들, 이거는 수사한 거예요. 크게 벌어진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호공립, 지금 금호초등학교도요, 동맹유학을 했더라고. 순종 사망일 계기로 망국식 거행을 하려고 아들이 모이가 하는데 학교에서 저지를 했더라고. 학생을 못하고 막 그때는 일본 놈들이 그 칼차고 뭐 칼찰 때는 민족 말살 때지만 사진 보면 선생님이 칼차고 있잖아요. 자점 지금 초등학교죠. 동맹유학을 이때 했더라고. 7일 교장 배출하자. 그때 7일 교장하고 일본 교장이 와 있었죠. 그리고 이 핵심적인 영천의 학생운동은 이게 이제 3명이죠. 그 유명한 황보선, 김성칠, 한상태 이런 한방구락하기도 합니다. 실력 사람이죠. 그 당시에 대구 고보, 지금 가면 경북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대구 농림학교, 지금 대구 농고죠. 대구 농업 마스터고. 이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 구화회를 조직하고, 나중에 이게 신의동문, 동맹, 혁의동맹, 적의동맹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에 가람이가 학생운동을 전개하는 영천 사람이 3명이었죠. 한상택 애족장 받았어요. 황보선 애족장 받았어요. 황보선의 외손자가 이번에 권칠성 있죠. 중소벤처부 장관이 요 사람 따님의 아들이니까 외손자네죠. 권칠성 그분이 굉장히 자기 외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황보선 이분 오래 사셨거든요. 60몇 년간 살았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제 21년간 선배예요. 상동 나오셔가 영어 선생을 하셨는데 권칠성 아버지가 태어나기를 성관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분이 외할아버지예요. 황보선. 그리고 김성칠 정말 유명하죠. 김성칠 잘 알걸요. 마지막에 서울대 역사 교수도 하셨고 정동분이죠. 고쳤은 조선 역사. 그리고 또 제가 봤는데 또 하나는 역사 앞에서, 왜냐하면 6.25 때 이분은 데려오지 않았고 서울에서 역사학자 논문 일일이 다 기록한 거예요. 일기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역사 앞에서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죠. 자기 제사 지내러 갔다가 피격당해 죽었어요. 해방 후에. 근데 이분도 2년이나 그때 선고받았는데 이분이 조망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해방 후에는 뭐 서울대 역사 교수도 하셨고, 이번에 대해서 지금 뭐 아무리 그런지 이렇게 잘 제가 이 가게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 과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시험 두 분은 받으셨는데, 그럼 20년대는 신간에 잘 알죠? 좌우합작 일본 놈들인데 드러내고 하는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야 일본 놈이 1920년대를 조직해야 일본 놈이 밑에 탁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좌우. 벌써 우리는 1920년대 신공산주의가 들어와요. 문학도 신경향문학이 대두되고 시작하고, 민족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독립의 여망을 가질 거예요. 방법은 좀 달랐지만 우리가 공산주의 독립운동을 배치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신간에는 그런 게 아니고 좌우합작 저겁니다. 나중에 좌익의 배신으로 해체됩니다만 31년에 한 4년간 활동하다, 이때 영천에는 김석청, 이강백, 이기소 여성운동으로는 뭐 이런 백신에 나오죠. 영천 백신에 뭐 기념사 앞에 돼 있고 백신에 상도 하잖아요. 이 백신입니다. 경순여자청년동맹을 조직하고 있었더라고. 또 신여성 동호회도 조직했고, 그 다음에 형평운동, 이건 백정들, 죄송합니다 말로와 육숙한 백정 있죠. 옛날 천민이죠. 식육청 쏘잡고 하는 분들 백정. 이분들이 영천에 그 당시에 39호가 있고 206명이 있었더라. 이 사람들도 해방운동을 했더라고요. 또르타에 누가 뭐 저도 이런 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 백기호, 김석천, 김은환, 이때 20년대 영천에서 사회주의. 바로 백기호는 누굽니까? 백신의 오빠잖아. 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벌써 사회주의 운동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운동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돼요. 1920년대에 벌써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 물결이 들어왔으니까. 30, 40년대 만당, 불교, 이번에 유명한 분입니다. 김범님. 정통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신령입니까? 정통 사람. 이 광복후에 법무부 장관도 했잖아요. 김범님. 이 사람은 불교계의 비밀조직의 만당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학병 탈출 의혹 권태용,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학병을 끌려갔어요. 그런데 물론 권태용은 대구에서 탈출 시도하고, 얘는 저 한국 어디가 국경지대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훈장을 받고 포상을 받았죠. 그리고 영천 신사, 옛날에 지역마다 신사가 있었잖아요. 방화 사건의 김영길, 이영환. 그다음 동촌 비행기 폭파하고 정문호 인구 사람. 폭파하지는 못했어요. 체포됐죠. 요런 또 하나 영천에서 30, 40년대 독립운동 활동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국외입니다. 국외. 이건 기억을 이렇게 하면 돼요. 영천 사람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사이에 있어서 국외 활동의 핵심은 조선의용대와 광복군이라는 거. 이 무장투쟁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조선혁명군사 정치 간부학교, 김원봉이가 설립한 2월단 간부학교요. 1기, 2기, 3기를 배출했는데 1기에 26명 중에 바로 264, 영천의 264 천암 안병철이가 여기 출신이에요. 총 125명을 배출했는데 영천 출신이 몇 명입니까? 5명이죠. 관련자까지 하면 6명이죠. 육사까지. 아주 그때는 조선 전국인데요.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원대와 이진영은 잘 조명했는데, 안병철까지는 조금 뒤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공부하다가 좀 지금 스톱시켜놓고, 김방우, 서만성, 저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서만성은 아마 후손이 대전에 한 분 계신데 이분은 핵물됐어요. 아마 북한에 갔지 않아 이렇게. 김방우도 후손을 제가 못 찾았어요. 이분들은 하다가 체포됐거든요. 그게 이번대 이진애는 끝까지, 하나는 광복군, 하나는 조선의용군까지 갑니다. 가는데 그래서 이 찾기가 좀 쉬웠는데, 그리고 조선의용대, 나중에 의용군이 됐는데 1938년 10월 10일 김원봉이 창설했는데, 여기는 이원대 이진애입니다. 우리 광복군보다 실질적으로 무장투쟁을 먼저 하는 게 바로 조선의용대예요. 근데 이게 좌익계열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안 했어요. 1990년대부터 이
서울시립대 여민호 교수가 이걸 건드리기 시작했고, 제가 이 2001년도에 조선노동들 갖다 놨고 국가보훈처 그 보훈회관에서 한중 학술회를 개최했어요. 제보면 무모하다 그래요. 제가 무식이 용기라고. 저는 이 연대를 가지고 그때 영천시에서 돈 좀 줬어요. 국가보훈처도 내가 200만 줬고, 후손들이 돈을 내가 몇 천만 원 마련해가 중국 교수, 그 복편대 서건화 교수, 연변대 유영아 교수 모시고, 서울시립대 이 박사 계신 연민호 교수, 건국대 그 한상도 교수하고, 김승일 국민대 모시고, 제하고 복단대 성원아 교수하고 그 주제를 발표하고요. 연민호 교수하고 세 사람 학술 회의였거든요. 학술 강연이 아니고 토론. 그래서 제 토론자는 그때 지금 건국대 계신 한상도 교수예요. 그분이 좀 제가 불쌍하다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한다고 이렇게 질문 쪽지를 먼저 주더라고요. 내 이런 걸 질문할 테니까. 교수들 그때는 치열하게 논쟁을 전개하는데, 제하고 논쟁 벌일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요런 거 모를 테니까 선생님 잘 준비하세요. 내가 그때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거를 조선노동들은 원래 잘 안 건드리는데, 북한에는요 종파 사건 이후에 조선영대 조도 다 끄덕여내요. 김일성의 동북 한글 연구만 전통으로 봐버리고 조선공산당 다 치고 연대하고 다 쳤잖아요. 그리고 김원보이 나중에 북한 갔지만 다 쳤잖아. 1958년 종파 사건 때. 이 조선노동대 나중에 보면 조선노동대가요, 물론 저는 이렇게 봐요. 해방공간에서는 조선노동대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러나 광복공간에서, 해방공간에서는 지적해야죠. 왜? 북한군 주력부대가 남한을 침공하는데 대부분 연대장 사단장으로 내려오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선노동군이 팔로군에 들어가 버렸어요. 무정장군 있죠, 우리 유명한 팔로군의 무정장군 한국 그 장군 휘하로 들어가다 보니 6.25 때 이 사람들이 다 북한에 갔는 사람들은 다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대가 남한을 이 부분은 또 역사를 새롭게 규명해야 되겠지만, 광복군보다는 원래 조선노동대가 먼저 무장투쟁을 전개했어요. 광복군은 1940년 9월 15일이에요. 2년 전이에요. 광복군은 편제밖에 없었어요. 1차 광복군 편제를 보면 중국 국민 3분의 2예요. 나머지 3분의 1이 한국군 편제만 해놨어요. 그런데 조선노동대가 1940년에 낙양에서 3분의 2가 황하를 건너 북쪽으로 갑니다. 해방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나머지 남는 부대를 김원봉을 이 지도장 주면서 광복군에 합류시킴으로써 전투력 이제 옳게 갖춰준 거예요. 누가 봐도 무장투쟁은 조선노동군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에도 제외해버리고 남쪽에서도 연구 안 해버렸어요. 교과서 저는 조선노동대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조선노동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나이 어린 광복군과 조선노동대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사책을 빌려봤어요. 학교 들어가서 국사쌤한테. 창의 정영훈도, 정영가가 삼남의지. 창의 정영훈 아직까지는 서로 싸우느라가, 여러분들 임난수 있잖아요. 창의 정영훈 아직 우리 교과서 나옵니까? 정식끼리 싸우고 정식 권씨 싸우고 이 후손들이 난리를 치니까 네가 가짜고 내가 참이고 이거는 내가 참이고 네가 가짜고 이렇게 사니까. 근데 산다머지는 나오더라고요. 왔어요. 야, 이거 참 우리가 이렇게 역할해야 되는구나. 제가 독립기념관에 갔어요. 산나머진비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저 얼마 전에 영천문화원에 비를 갖다 놓고 신광릉 그 영밀에 세우는 비로 해놨더라고요. 지금 충남대가 전역했는데 그때 편사실장이 박글순 박사가 했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영천인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저희는 몰랐대요. 다음에 가니까 영천문화원 내라고 창고동 문화원 내라고 바꿔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적해주면 상남의진이 그래도 이렇게 막 발표하고 우리가 조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노동대도 그 90년 이후부터 활발히 신진학자들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책에 나오잖아요. 조선노동대 김원봉의 조선노동대 김구의 광복군 대한광복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이때 영천에 두 분이 여기에 가담되어 있었죠. 한국광복군 이진영 안경수
이진영이 나중에 본부대원이기 때문에 황하를 안 건넜어요. 이원대는 건넜고, 그래서 이원대는 거기서 사망하고 돌아오고 체포대가 이진영은 광복을 맞이했어요. 물론 6.25 전투 때 전사합니다만은. 그러고 안경수는요, 굉장히 안경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참 안타깝던데, 그 아들하고 손자하고 와가 저한테 이거 좀 해도록 했는데, 안경수 보면 아들하고 똑 닮았어요. 근데 국가보훈처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당신 아버지인 걸 증명하라 그래요. 참, 이 사람 광복을 봤어요. 근데 영천에 보도연맹 사건 때, 도남동 사람들 많이 총살당했잖아요. 이때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사람 결국은 뭐 자기 동네에 동민들이 비를 하나씩 하더라고. 제가 이거 어르신이 왔을 때 제가 노래를 그때 영천전자교장 할 때인데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분명히 군수과장도 했고 키를 독립기능안에 기증도 했고, 근데 이 안경수는 인정하겠대. 이게 당신 아버지인가를 증명하고 카이. 참 다 안경수 있어도 이름이 동명이일 수도 있고 이래 나오니까 참 나라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국가보훈처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건 당신들이 할 일인데, 우리 민간인 이런 거 하면 해도 이런 게 찾아가지고 해보려는 것도 동의해야 되지, 뭐 되니 안 되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좀 그런 면이 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김상렬 대한독립당, 그러나 손병헌 통일부, 이범교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동했네. 여기 바로 황포공안학교입니다. 우리 황포공안학교 낙양군교. 제가 이쪽은 제가 다 답사를 하고 왔어요. 이원대, 화분 오산리 출신이 백학원 출신이고, 군사정치학교 여러 가지 간부를 거치고, 나중에 분대장으로, 마지막에 보면요, 분대장을 하다가 군사정탐제로 사형 선고를 받고, 북경 감옥에서 10명의 총살, 소총수에서 총살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입니다. 여기에 요 기록에 나와 있죠. 또, 이때 이름이 공문덕입니다. 하고 신홍계, 여기에 우자강이 있죠. 이원대는 공문덕, 그 다음에 마덕산이라는 이명을 썼고, 이자강, 이진영은 우자강, 조병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나오면 다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진영은 본명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옛날에 동명동은 이명을 썼거든요. 잡히면 저하기 위해서. 이게 조선의원대 창립 사진입니다. 이 교화서 할 때 그때 어떤 교수가 왔길래 1주년 이걸 해놨길래 제가 이걸 드렸습니다. 측면. 요게 바로 김원보이고 그 유명한 섭정윤세주입니다. 요번이 그 좌익의 대리 최창입니다. 여기가 얼마 전에 돌아간 김승권, 이분 몇 번 제가 만나고 했는데 녹음도 땄어요. 이분을 통해서. 요분이 이원대입니다. 요분이 지금 이제 이진영이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부모 요게 아니겠네 이래 보는데, 요때 이제 창립 사진이고, 요게 1주년 사진입니다.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박치에 파견을 했거든요. 계림에서 1주년 행사를 했는데 여기가 이원대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김원봉이가 여기 있죠. 여기 연안입니다. 연안은 비가 안 나가게 이 톡을 제가 여기 가보니까 이거 뭐 김자진 무정장군하고 이렇게 숙소도 많았더래요. 뭐 장계석이하고 장계석은 모택도 이 연안이 굉장히 척박하네요. 이 비가 안 오고 척박이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흙을 뚫고 저 집을 만들었더라고요. 비 오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워낙 비가 안 오니까. 여기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서성 운도조청, 우리 비도 있고, 우리나라. 그 기념관에 우리 사진을 좀 줬어요. 제가 처음으로 영천에서 사진 전시에 있는 사진을 좀 갖다 드리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집에다가 막 써놨어요. 외놈 상관놈을 사 죽이고 조선 의원들 오시오. 그거만 벽에 몇 군데 벽에 써놨어요. 제가 여기 2번 이쪽으로 방문을 했는데, 하여튼 이건 우리 관광객은 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이쪽은 뭐 관광할 게 없는데 가겠습니까? 산사성이라든지 인데 안 가는 거예요. 참가 기사고요. 여기서 순국했어요. 육사도에서 순국했죠. 여기서 일본 헌병대 감옥입니다. 중국 지도부예요.
이진영 아까 그죠? 이 사람도 이원대와 똑같은 날 갑니다. 가서 똑같이 활동하다가 이분은 본부 요원이 됐거든. 판사처 주임 하다가 나중에 광복군으로 본부기 때문에 안 건너갔거든요. 광복군에 남아가지고 광복군 중교예요. 지금 말하면 중령이에요. 중령. 그런데 그 본부 부대장 되고 그런데 나중에 육사 특칠기를 모집했어. 우리나라 광복운동 활동한 사람들 다 모아서 육사 7기로 그때 대일어 한국전쟁에 참전했어요. 나이를 속였더라고. 이때 나이가 벌써 40살쯤 돼요. 근데 27년생 뭐 이렇게 1907년생을 27년생으로 고쳐요. 그래서 육사 나와가지고 6.25 한국전쟁 때 전사를 했습니다. 이분 광복군 복장이 이렇습니다. 요거 유명하죠? 요거 바로 석정 윤세주, 요게 이진영입니다. 요거는 박기성이고, 요거 그 유명한 신화 동대운동에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네요. 이게 광복군 일주대 본부 요원입니다. 요분이 이진영입니다. 요분이 얼마 전에 김승권이었고요. 요 해방 광복 후에 동지도가 개념 요분이 이진영입니다. 자, 안병철 육사의 체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원대 이진영 1기 졸업하고 이원대 이진영을 다 서만서가 공덕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 보냈어요. 근데 김방우는 그 전에 갔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조명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기록에 이 자수로 돼 있어요. 이 자수냐 자력이냐 참 논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한참 공부하다가 대구대 김영범 교수가 이 자수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길래 그 사람은 의열단 박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를 교수님이 이런 자료 줬는데 그때 영천에 강연할 때 교수님 이런 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천에 다룰 때는 그냥 고민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자백한 경우도 있다 이랬는데 이거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측 기록은 그래 돼 있어요. 김방우 이 사람도 고경 사람인데 아까 서만성 한국 광복군 아까 이진영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안경수 이야기했죠. 이분들이 광복군. 그 다음에 이제 김상률 대한독립당에서 활동했어요. 이번에 내가 참 김동필이가 이분 출생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손병헌 통일부에서 활동했고 이분들 다 훈장을 받았어요. 이범용 이분은 원래 그 당시에 원초민에 살았다 하는데 제가 독립유공자가 기록해 보니까 영천 과정동으로 되어 있더라고. 저는 이까지 원천으로 표기했는데 이번에 이걸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거를 강의하니까 그래도 옛날에 10년 전에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다가 제 국가본처 자료에 들어가다 보니 과전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본 방면은 정규식, 조병락, 박계수입니다. 정규식은 일본 학생이었죠. 대판에서 했고 여는 대판 조병락 현고 사람입니다. 삼창리 백화하고 나오셨고 박계수 이분 근래 받았더라고. 19년간 이래 받으셨던데 이분은 일본 규수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영천 제가 파악한 거는 올 2월 28일 기준 영천의 독립유공장 49명이에요. 엄청나게 적죠. 지금 2명은 타경조하고 윤상무이는 제가 시를 갔다가 조금 더 공부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 의대에 있는 신령 타경조는 신령지뢰 뭐 이래 돼 있어. 신령지뢰 연모당 신령지뢰는 없거든요. 지뢰는 예천인데 이건 뭐 어떻게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후손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윤상무에는 제가 볼 때 영천사는 확실해요. 이거 안 실했지만 왜냐하면 신령 신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 신촌면 아닙니까? 화보 이번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면별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자연이 제일 많겠죠. 선남 의진이 있었으니까 신령도 저거로 많이 받아가지고 3.1운동에 크게 활동은 뭐 했지만 하여튼 3.1 100주년을 통해서 또 4명이나 받고 이래서 조금 요겁니다. 기억내로 되어 있죠. 여기에 뭐 제가 훈격, 운동교육까지 정리를 했어요. 김상열을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수국이 신령 서제국이에요. 서제국. 서쪽 계곡, 전 치사는 서북인데, 이제 박진규 시장님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제가 옛날에 시장하신 분, 신령부이니까 서제국이 있어요. 없다 그래요. 서쪽 어느 마을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독립장, 영전은 제일 훈경 높은 사람이 대통령장. 그러고 독립장이 5번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유명한, 그래도 높은 훈격입니다. 기억력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49명, 지금까지 49명이고. 그럼 비를 제가 지금까지 비를 놓았는가. 추모비 39기를 나왔어요, 지금까지. 요게 구봉석이는 후손은 요거, 후손들은 나머지는 다 영전 한길 독립운동 기념사 앞에서 넣었습니다. 한 7년, 8년 걸쳐가지고. 그 학교 가면은 요 지역 가면 이게 다 놓여 있어요. 총 39명이죠. 우리가 49명이잖아요. 10명은 또 놓지도 못했죠, 아직. 제가 이 주막 한산편으로 영천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이것만 진짜 강의하려면 한 10시간 정도 시간이 할애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했던 근거가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이었다. 이분들이 이 줄기차게 1910년부터 물론 국권 수복운동부터 1800년 후반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이분들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는 단재 신초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죠.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시기겠죠. 저는 이 역사를 우리가 정말 우리 뼈아픈 35년간의 일제에 빼앗긴 아픈 역사를 정말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무조건 제가 항상 학생 수업할 때 반일이 아닌 일본은 무조건 반대서는 안 돼요. 일본을 알자. 지혜하고 일본을 뛰어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이 지혜로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까지 있기 전은 교육자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역할이 나는 컸다고 봐요. 그렇게 힘든 IMF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봉급 다 반납했어요. 봉급 깎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65세에서 62세로 정년도 다 내려왔고 그래서 이 땅에 교육이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여러분 공무원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움직여진다고 보여요. 제가 뭐 교직했었다 그런 거고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미래의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지루 한 시간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